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오리엔트 전공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굉장히 안타까운 차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랜만에, 진짜 오리엔트 전공은 최근 몇 달 동안 이렇다 할 만한 모습을, 차트를 그리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랜만에 오늘 대형거래 동반한 채 주가 장중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희가 주식을 봄에 있어서 항상 차트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 중 하나인데, 과거 패턴을 한번 체크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도 사람처럼 성격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있고 특성이 있는데, 그런 패턴을 봤을 때 과거 대응을 비춰봐서 반추해봐서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은가 하는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렇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보니까 저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 차트상 슈팅이 형성되면 항상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의 특성상 슈팅이 형성되면 추세를 며칠 동안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패턴이 아니고, 보통 전강 후약, 전강 후약의 패턴이 항상 나타났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때도 대형 거래를 동반했었죠. 하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죠? 전강 후약으로 결국 밀린 채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목의 특성상 항상 슈팅을 때리면 단발성 호재에 그치고 주가는 결국 다시금 빠지는 이런 패턴들을 자주 보였었고, 이런 흐름이 현재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경각심을 좀 미리 봤다면 알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도 결과론적으로는 거래 동반했지만 종가는 결국 밀린 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장대 양봉으로만 마감되는 종목도 있나요? 있습니다. 종목들마다 체크를 해보시면 어떤 종목은 슈팅 나오면 항상 30% 상한가로만 마무리가 됩니다. 또 어떤 종목은 이후의 흐름이 항상 다음날 밀리는 그런 종목도 있고요. 또 일부 종목들은 상승이 크진 않지만 5% 10%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되고, 또 다음날도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훅 올랐다가 밀리는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나는 종목이었던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대응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단타는 좀 지나갔고, 중장기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좀 이어가면 좋을지 이슈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를 보게 되면 종목이 왜 그런 패턴을 보이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은 현대차의 1차 벤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시총 492억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업종도 자동차 엔진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내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리엔트 전공은 대표적인 대선 테마주로 엮여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뿐만 아니라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리엔트 기업들이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헤드라인, 이코노미스트 헤드라인 P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기자회견 소식에 급등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선 테마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관련주로서 오늘 이재명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식이 좀 있었고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특검을 하자, 쌍특검을 하자라는 그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큰 내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이슈가 가시권에 들어오려면은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는 내용 나올 때, 지금은 시국도 아니거니와 그런 내용도 아니었죠. 해서 이런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나는 무언가를 인정을 하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강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출마를 하겠다, 혹은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밀당들이 좀 자주 형성이 될 때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출마를 할 수도 있다, 고려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시적인 테마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궁금증을 자아내지만, 이게 생각을 해보면 당장 뭐가 그렇게 강한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렇게 밀리는 이런 모습들을 반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한 건 향후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를 통해서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슈가 형성이 되고 저점을 형성하면 항상 슈팅이 나옵니다. 이재명 관련주로서 역사가 깊지는 않지만 대선이나 총선 관련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슈팅을 때려요. 하지만 또 딱히 이슈가 없을 때는 저점에서 맴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가는 현재 이때 또 이때 크게 다르지 않은 구간을 형성했음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많이 밀려있다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부담 없이 천천히 이제 매집을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지만 앞으로 총선 같은 경우 2년 남았죠. 2년 정도를 보고 주가는 1년 정도 선행을 좀 하니까요. 내년 정도를 보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천천히 비중을 확대하시는 건 좋겠으나 당장 뭔가 대형 급등이 나와서 몇 배 오르길 바라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1000원대 후반 부근 비중 확대 추천을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이슈가 터졌을 때는 2배에서 3배 정도 확실한 차익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